안녕하세요, 용코치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어느새 세 번째 영상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할 만한 일도 없었는데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질문 두 가지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먼저 하나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하세요? 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도 사람 필요한데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가 두 번째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나요? 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직장생활 20년을 꽉 채우고 최근에 퇴직을 했는데요. 그 20년 중에 17년은 경영지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을 했었어요. 경영지원은 마지막 회사에서 해본 게 처음입니다. 물론 그 전에 피플팀으로 근무를 하면서 구성원들 케어도 해봤고요. 또 인사팀으로 활동을 해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 경영지원 전반에 대해서 다뤄보기는 마지막 회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회사에 입사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투자계약 팔로업이었고요. 그때 투자계약이 진행 중이었는데 투자계약서 작성하는 거, 투자사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 필요한 서류들 챙기는 거 여기부터 시작이었고 그 뒤로 온보딩, 자금관리, 주주총회 순으로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자금관리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업무였는데요. 저는 제가 자금관리를 한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유튜브처럼. 학교 다닐 때 완전 수포자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지금 졸업한 지가 벌써 몇 년인가요?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않기로 해요. 네. 어쨌든 졸업한 지도 한참이 돼서 그나마 기억하고 있던 것들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제 기준으로는 숫자라는 건 글이나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경영, 쥐뿔도 모르고요. 제 가계부도 못 쓰는 마당에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회사의 자금 관리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오죽하면 저희 가족들이 니네 회사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니?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말 다 했죠. 근데 생각보다 예상외로 제가 그 일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 한 20년 만에 적성 찾기랄까?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중간에 뭐가 틀리면 그걸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뭐가, 왜, 어떻게 틀린지를 찾아내는 일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수포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전 17년 동안 했던 일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말 즐겁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을 넘게 일을 하면서 제 업무 범위는 점점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수관음보살이라는 별명을 팀에서 지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모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천수관음보살이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요. 붙여주신 분도 그냥 손이 1000개나 되는 보살이니까 여러 사람을 한 번에 굽어 살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1000가지 일은 아니어도 너무 많고 다양한 일을 한 번에 해내는 저를 거기에 비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같은 의미로 듣고 있고요. 제가 크리스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하세요? 또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됐고요. 우리 직원도 좀 알려주세요 하는 요청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하세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할 사람이 없으면 다 하게 됩니다. 농담이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딱 들어오면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저게 내 일이겠구나 싶을 때 그런 감이 올 때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인 거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일 잘 나오고 워커홀릭이라서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일반적인 걸로 치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그게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일을 하면서는 그게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요. 일이 넘쳐나는데도 안 해본 일을 하게 되면 또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이냐? 전혀 아니고요. 저는 원래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해본 일, 안 먹어본 거, 안 다녀본 데는 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 회사를 같은 사무실을 4년을 출근을 할 때도 매번 같은 길로 다녀요. 내비 찍고. 신기하죠? 그러는 사람인데 이게 일이 재밌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도 생겼어요. 우리 대표님 내부 신경 안 쓰고 바깥일 할 수 있게 시간 벌어드려야겠다. 또 우리 팀원들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일만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요.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일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주 촘촘하게 관리했어요. 시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그리고 과제성 업무로 나눠서 관리를 했고요. 파트너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모든 일이 저한테는 대부분 처음이에요. 누가 챙겨주는 걸 받기만 했지 제가 해본 적이 있나요? 아는 게 당연히 없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 재무, 노무, 법무 파트너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도 많고요. 시야도 넓어져서 실제로 제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어요. 판단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그 생각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걸 많이 연습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팀원들의 도움이나 신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팀원들이 생각할 때 저 경영 지원은 나를 일을 시키는 사람, 일부러 일을 만드는 사람, 일을 일처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면 경영 지원은 망입니다. 망.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수관음보살 윤코치의 많은 일을 하는 팁. 첫 번째, 시간 관리예요. 업무 종류가 많고 범위가 진짜 넓어요. 경영 지원은. 그래서 시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게 저처럼 시간 단위로 관리를 하셔도 좋고요. 다른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면 업무 효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 파트너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단 믿을 만한 전문가여야 해요. 자칫 돌팔이 의사처럼 대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부 팀원들의 도움과 신뢰입니다. 팀원들과 관계를 잘 쌓아두면 일을 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으로도 가장 많이 받았던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해요? 인데요. 이 질문은 한 10분이 질문을 하시면 7분은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 전문가를 뽑아야 해요? 아니면 재무 전문가를 뽑아야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늘 드리는 답이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뽑으세요 라고 드리거든요. 이유는 인사만 또 재무만 해서 경력을 쌓아오신 전문가분들은 10명 미만의 스타트업에 조금 무겁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물론 둘 다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을 찾으셨거나 이미 뽑으셨다면 대표님은 행운아, 그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사만 해오신 분들이 재무까지, 또 재무만 해오신 분들이 반대로 인사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서 뽑으셔가지고 세웠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은 주셔야 합니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싱크가 되면 좀 맡겨주세요. 자꾸 저 사람이 실수하는 거나 아쉬운 점이 보이려고 하면 눈을 질끈 감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표님의 시간을 아낄 수 있거든요. 시간을 아끼려고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매번 신경 쓰고 매번 직접 결정을 하고 계신다면 담당자가 한 번 일을 하고 그걸 다시 대표님이 또 한 번 하게 되는 2배의 일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해도 대표님이 다시 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면 직접 하지 사람을 왜 쓰겠어요. 비싼 인건비 주고. 그래서 맡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입사해서 제일 먼저 받은 게 법인 인감과 통장 OTP였어요. 굉장히 과감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싱크가 완료된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우리 지금 자금의 흐름이나 이슈를 공유하고 체크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표님은 저한테 맡겨두고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구조였죠. 이건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얼마나 위험한 도구예요. 법인 인감, OTP, 통장 이런 거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잘못 관리되면 위험한 도구인 거는 너무나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는 믿을만한 사람을 뽑으세요.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100% 믿고 맡겨만 두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간중간 컨트롤할 장치를 두고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한다가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싱크는 하지만 통장 내역은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 볼 수 있게 공동인증서는 함께 관리한다던가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제가 드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의 핵심입니다. 만일 사람을 뽑았는데 혹은 있는 팀원한테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백지 상태다. 우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딱 필요한 만큼 업무 보실 수 있게 세팅을 도와드립니다. 세팅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요.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사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나는 사업을 못하겠다 였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대표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은 하고 싶더라고요. 특히 대표님들이 그걸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조금씩 편해지는 걸 옆에서 보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요. 제가 퇴사한 이후로 뭐 링크드인으로도 오고 뭐 메일로도 오고 이전 회사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진짜 힘드셨구나. 도와드리고 싶다.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은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사실 저도 자영업하고 있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업의 짐 저랑 같이 나눠 드시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르는 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과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제가 아는 건 같이 알려드리고 모르는 건 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라면서요. 네. 이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네, 지금까지 용코치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올게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